안녕하세요. 제사, 설, 추석 등 시댁일이라면 전부 참석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결혼 1년차 30대 초반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간 많이 참아왔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혼까지 결심한 상태라 월요일에 이혼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다 하는 걸 제가 대가리 굴리며 안 하려고 꼼수를 쓴다 하기에 조언을 얻고 싶어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친정 부모님과 끝과 끝에 살고 있어 1년에 2번 볼까 말까 하는 상태였습니다. 편도 4-5시간 거리라 왕복하면 10시간 정도가 걸리다 보니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하시는 상황이었고요. 네, 물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남편과 제가 휴가를 맞추기도 어려웠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셔서 날짜가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석, 올해 설 말고는 통화로만 봤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서럽게 느껴지네요. 반면 시댁은 신호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가도 왕복 2시간 거리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추석이 있었고 한 달 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설을 지내고 나서 이번에 또 제사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시댁에 가서 같이 외식을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자주 찾아뵀었지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요인인 명절과 제사만 결혼하고 1년 만에 4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낼 제사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결혼 전 제사를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었지만 이렇게 많다는 말은 듣지 못했었기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제사 지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었는데 문제는 여자들이 음식을 할 때마다 남자들은 쪽대 같은 민물고기 잡는 그런 용품들을 챙겨서 다 떠난다는 겁니다. 시댁 어르신들이 안 그래도 손이 크신데 제사 음식을 나눠서 가져가야 하신다며 음식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제사 음식을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여자 셋이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음식을 하고 나면 온몸에서 기름 쩐내가 날 정도라 전에는 목욕탕에 다녀오셨다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만 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에 연중 행사처럼 하는 일이었는데 2년째 목욕탕을 못 갔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신혼 초기라 그랬는지 온갖 감언이설을 하며 마음을 풀어줬고 마사지까지 끊어주기에 혹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나 명절 때마다 매번 저러시니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 제사 때도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 작은아버님, 아주버님 등등 오늘은 저기에 가보자. 거기가 무슨 고기가 잡힌다고 하더라. 하며 대화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도 낚시 갈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배워보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버님께서 그럼 음식은 누가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여기 음식하러 시집왔어요. 하고 한마디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큰어머니께서 제가 우는 걸 보시더니 요즘 세상에 누가 땡땡이처럼 일하냐. 남의 집 귀한 딸 부려먹지 말고 올해부터는 남자들도 와서 거들어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시작으로 남자 대 여자 같은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큰어머니께서는 딸이 둘 있는데 내 딸이었으면 이렇게 소처럼 일 시키는 이런 집안에 시집 안 보냈다. 하고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황당한 건 정작 저희 시어머니라는 분은 그냥 하루 고생하고 넘어가면 될 걸 왜 분란을 일으키냐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서러워서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차를 제가 가져왔더니 남편이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놨더니 무작정 친정으로 찾아왔던데 저희 아빠 앞에서 죄송하다 말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일단 무조건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들어와서 얘기하라는데도 잠시만 와이프와 둘이 얘기하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기에 결국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남편이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혼자 튀니까 좋냐? 하는 말부터 시작하더니 지 입장만 내세우며 화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저도 빡쳐서 너 이거 사기 결혼이다. 제사가 이렇게 많다는 거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 앞으로 나는 이제 시댁 대소사에 참석 안 하겠다. 하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너가 왜 나한테 접근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딱 부리기 좋은 종년같이 보이더냐. 하고 말했었죠. 이후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며 싸우게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다 하는 일을 네가 대가리 굴리면서 안 하려고 꼼수 쓰는 거 아니냐고.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집안에서 저희 부부가 싸우는 걸 듣고만 계시던 아빠가 나오셔서 니네 집안 종년노릇 시키려고 죽어라 공부시키고 서울에 집해준 줄 아냐. 당장 이혼해라. 하고 말씀하시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이 머리를 숙이며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하며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결국 아빠께서 한마디도 더 하지 말고 일단 돌아가라 하시며 남편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서울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결혼 전 아빠께서 대출을 껴서 사주신 거였는데 결혼을 하면서 대출까지 다 갚아주셨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제 집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 떨어져 있자.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 있어라. 하고 남편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출근 때문에 오늘 집에 와보니 간단한 옷가지들만 챙겨서 나갔더군요.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려고요. 상급자한테 연차 쓴다고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라 우선 주말 동안 어떻게 할 건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이 1990년도라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겠지만 2022년도잖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대로 정말 이렇게 사는 대한민국 젊은 며느리가 많은데 저만 유별나게 구는 걸까요? 제가 정말 이상한 건가요? 설사 남편의 말처럼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종년 노릇은 못할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큰어머니만 제정신이네요. 그나마 거기도 딸만 있는 데다 그동안 본인이 당한 게 있으니 함께 폭발한 듯 합니다. 생각할 거 뭐 있나요? 남편이 간단한 옷가지를 챙겨서 나갔다 했으니 아예 이혼 생각으로 남편 짐을 싹 챙겨서 택배로 보내세요. 이래야 저쪽 집에서 심각성을 알 듯 합니다. 그리고 비번 바꾸시고 남편이 해온 것들, 님이 해온 것들 싹 정리해두세요. 월급 내역도 싹 다요. 두 번째. 남편이 아주 멍멍이 쓰레기네요. 친정에 와서까지 할 말 다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걸 보니 지네 엄마가 불합리하게 살았던 걸 당연시 여기는 것도 모자라서 와이프도 똑같이 종년 취급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건가? 꼭 이혼하세요. 세 번째. 집은 님 집이네요. 그럼 남자 짐부터 싸서 밖에다 내놓던가 시댁으로 붙이던가 하고 재산 정리부터 하세요. 남자가 친정까지 찾아와서 장인어른한테는 죄송하다면서 정작 님한테는 왜 분란을 일으키나 하는 걸 보니 정신 차릴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위기를 잘 넘기고 님이 기분을 풀어서 시댁 일에 아무 말 없이 잘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음 약해지지 말고 정신 차리셔서 남자 짐부터 빨리 정리하세요. 네 번째. 사기쳐서 납치한 공짜 종년이 도망치려 하니 집안 전체가 가스라이팅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기꾼 본인은 헐레벌떡 달려와서 난리까지 치는 거고요. 진짜 꼴보기 싫네요. 그냥 자유민을 잡아다가 노예생활 시킨 사기꾼입니다. 저런 인간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산다는 헛소리를 하며 지나가던 멀쩡한 사람들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잘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갑자기 같은 수준의 쓰레기가 되어야 하는 건지 꼭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진짜 쌍놈의 집안이네요. 조상 모신다, 제사 모신다 하면서 남자들끼리 낚시를 간다고요. 근본도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집안 여자들끼리 모여서 음식하는 동안 지들은 낚시 갔다가 음식 다 하면 모여서 동그랑땡에 절하는 게 전통인가요? 진짜 가짱코 못 베어먹은 집안 같습니다. 6번째. 아니 집안채라도 사주고 제사상 차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개뿔도 없는 것들이 부려먹은 거였네요. 진짜 골 때립니다. 거기다 지엄마가 개고생할 때 그 악습을 끊을 생각은 안 하고 부인한테 안 하려고 대가리를 굴린다는 소리까지 하다니. 결혼이 아니라 일꾼을 구한 건가 보네요. 저런 집구석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전 이혼하세요. 7번째. 남자들 중에 저 정도로 양심 없는 놈도 흔치 않습니다. 요즘 그놈이라는 말들을 하시던데 절대로 아니에요. 범죄 안 저지른 사람이니 착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고쳐질 것 같았으면 님이 친정에 가서 남편이 쫓아왔을 때 장인 장모님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을 겁니다. 저놈은 자기가 했던 일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인 장모한테 잘못을 빌지도 않았던 거예요. 집 없이 내쫓긴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면 비는 척 해야겠다 작전 짜고 싹싹 빌 테니 그 거짓 수작에 넘어가지 마시고 꼭 이혼하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